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단일 변수 그리고 다중 변수 그리고 뭐죠? 여러 가지 그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자료를 우리가 분류를 하는 방법을 조금 알아봤다 그죠? 뭐 성별 이렇게 하면 범주형 자료다. 그리고 1, 2, 3, 4, 5, 6, 7 이렇게 연속이 되면 연속형 자료다. 그런데 이 단일 변수나 다중 변수를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두 가지 자료를 둘 다 포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본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자, 단일 변수 하나 그죠? 하나가 되겠죠. 그죠? 단일 변수 하나의 행, 즉 벡터로서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그거를 표식화, 즉 이제 그래픽 이제 차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장에서는 이론만 있어가지고 제가 실습을 할 게 없어서 자, 바로 이론으로 넘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일 변수, 자, 범주형 자료. 단일 변수에서 범주형 자료가 올 수도 있고 연속형 자료가 올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단일 변수에 범주형 자료 또는 일변량 질적 자료 동일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특성이 하나이면서 자료의 특성이 범주형인 자료를 우리는 단일 변수의 범주형 자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범주형 자료는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뭐 앞에서 우리가 보셨다시피 뭐 있습니까 또 혈액형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저 우리나라의 시도 뭐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다수가 범주형 자료에 속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작업은요. 자료에 포함된 관측값. 이게 바로 행이죠, 이제. 옵저베이션 기억하시죠? 그죠? 이 관측값 이제 행입니다. 행. 데이터의 개수. 관측값들의 종류별로 개수를 세는 것. 그죠?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범주형 자료에서는 이제 빈도수, 그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수를 세면 종류별 비율을 알 수가 있죠. 100%로 했다면, 뭐, 예를 들어서 A형이 몇 프로다, B형이 몇 프로다.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막대 그래프나 시각적으로 데이터 시각화해서 가면 막대 그래프나 혹은 원 그래프로 우리가 이제 한눈에 보게끔 쉽게 나타낼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이제 단일 변수의 범주형 자료의 학생의 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계절은 딱 정해져 있죠. 계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선호하는 계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윈터, 썸머, 스프링, 썸머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열이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뭡니까? 문자형 벡터로 넣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범주형이니까 우리가 문자형 범주니까 이거는 팩터로 우리가 어떻게 다뤄볼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그 값들의 빈도수를 테이블이라는 함수 기억하시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값에 각각 가지고 와서 그것을 우리가 그래프나 혹은 막대 그래프나 혹은 원 그래프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코드를 한번 보시죠. 자, 코드를 보면 자, 벡터입니다. 벡터. 근데 팩터예요. 이거는 팩터. 그죠? 팩터기 때문에 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범주형 자료니까.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봤을 때 자, 뭐 도수 분포표 되어 있는데 도수 분포표는 어디가 어떻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표로 나타내는 게 이제 그 도수 분포표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favorite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자, favorite의 내용을 이렇게 출력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이 들어갔네요. 이거는 도수 분포표 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페이버리트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 범주형 자료 이 네 가지에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빈도수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얻어낼 수가 있죠. 2, 4, 3, 뭐 2, 3, 4, 1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비로소 이제 이 값을 가지고, 그죠?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다든지, 혹은 저 뭐 여러 가지 저 원그래프로 나타낸다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 페이버리트 이 빈도수 나옵니다. 그죠? 빈도수에서 랭스 했어요. 랭스. 페이버리트의 랭스. 이걸 이제 이게 만약에 지금 몇 개입니까? 10개네요. 그죠? 이거는 페이버리트의 개수는 길이는 10이 되고요. 빈도수를 각각 이렇게 나누니까 나눠주니까 0.2, 0.3, 0.4, 0.1이 나오는 게 맞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자 퍼센테이지 즉 비율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가 되죠. 맞습니까?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내고 이거를 원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게 많이 있구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절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분석이 한눈에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자, ds라는 변수에다가 자, 테이블 빈도수, 그죠? 빈도수를 이렇게 대입을 했다. 그럼 여기에 이거는 벡터 데이터로 들어가서 벡터의 한 종류인 벡터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ds를 출력을 해봤어요. 출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 플랫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막대형 그래프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매개 변수로 칼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숫자 이렇게 단일형 색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바플랫이라는 것은 가장 흔하게 쓰는 막대 그래프의 함수다. 함수의 인자는 x값, 그죠? 대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메인, 이거는 페이버리트 시즌, 메인은 여기에 뭡니까? 제목이 됩니다. 특성, 속성이, 그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나타내면 바플러스로 나타내면 자, 요렇게 한눈에 우리가 막대 그래프로 보면 아하, 학생들이 썸머와 그리고 스프링을 그래도 많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됐습니까? 이게 바로 바플랫입니다. 바플랫.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원그래프를 작성을 한다 그랬어요. 원그래프. 그래서 원그래프는 자, 요렇게 그대로 줬고요. 그리고 파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파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원을 이렇게 나타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율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비율별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 뜻이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파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원그래프를 만든 거예요. 두 개 배웠네요. 바플라 막대 그래프, 파이는 뭡니까? 원그래프. 그죠? 이거는 전부 뭐요? 그죠? 범주형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거의 빈도수를 뽑아내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숫자로 이제 앞에 거는 범주형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숫자로 된 범주형 자료입니다. 그죠? 그래서 숫자 형태의 범주형 자료도 문자 형태의 범주형 자료와 마찬가지로 도수분포를 계산한 후에 막대 그래프와 원그래프를 그려서 자료의 내용을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주형 자료라고 자, 우리가 레벨즈 그거 함수를 이용하면 그죠? 그래서 1이 초록이고 2가 빨강이고 3이 파랑이라고 바라봤을 때 이때 우리는 2, 3, 2, 1, 1 이렇게 쭉 나온다 그죠? 이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면 자, 페이버리트 컬러라는 변수에다가 C에다가 이제 콤바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쭉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 넣고 이제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빈도수를 얻어내겠죠. 그 이 빈도수를 얻어내게 되면 출력을 하면 1은 몇 개, 2는 몇 개, 3은 몇 개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바플랫에서 이 데이터셋을 넣으면 이제 메인 그거는 저 제목은 페이버리트 컬러로 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즈에다가 이제 컬러즈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그린, 레드, 블루 이렇게 컬러 속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색상을 줬어요. 그리고 names라는 함수 기억하시죠? 그죠? names 해서
이것을 각각 어떻게 칼라라는 값에다가 우리가 칼라라는 값에다가 칼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값 있죠. 그린, 레드, 블루 이거를 지금 DS에 있는 1, 2, 3에다가 매핑을 시킨 거예요. 그죠? 값을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면 1은 그린이 될 거고 2는 레드가 될 거고 3은 블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DS를 찍어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이제 막대 그래프와 뭡니까? 요 파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지정 원그래프를 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자 DS 데이터를 줬어요. 그죠? 둘 다. 그리고 제목 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컬에다가 우리가 컬이라는 속성에다가 컬러즈라는 걸 줬어요. 컬러즈. 그죠? 이 컬러즈를 줬기 때문에 여기에 컬럼이 이제 컬러즈로 들어가서 이거에 1, 2, 3과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파플라 이거는 컬러즈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도수분포표를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출력이 된 거고요. 그리고 1이 뭔지 2가 뭔지 3이 뭔지 이 그래프를 봤을 때는 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컬러즈 이렇게 해서 줬어요. 주고 그리고 나서 자 네임즈 이제 네임즈 함수 우리 네임즈 함수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DS에다가 우리가 DS가 지금 뭔데요? 이거잖아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우리가 1에는 뭐 DS에 1에는 그린 뭐 이런 형태로 준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그린은 5, 그리고 레드는 7, 그리고 블루는 3으로 이렇게 우리가 값을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파플라 돼서 색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컬럼에 이 컬이라는 속성에다가 컬러즈라는 값을 지정을 해주면 자 그린은 5명 그리고 레드는 7 그리고 여기에다가 블루는 3명이더라. 똑같이 원 그래프도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이제 플롯창은 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이 이제 이러한 뭐죠? 표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대 그래프나 원 그래프가 나올 때 우리가 여기에 플랫이라는 파일 있죠. 파일 탭. 그 옆에 보면 플랫이라는 곳에 있어요. 거기에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줌을 누르든 아니면 우리가 익스포트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커지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래는. 그래서 그것도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했고요. 한번 쭉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이렇게 보시면 요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파플랏을 줄 때 위에서 페이버리트 컬러는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빈도수를 얻어냈다. 그죠? 그럼 범주형이다. 그죠? 이거는. 그죠? 범주형이다. 1, 2, 3을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빈도수가 나왔고요. 그런데 컬러즈에다가 요렇게 이 값을 넣은 거예요. 그죠? 이제 문자형 벡터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names 함수, 그죠? names 함수에다가 이제 매핑을 시키는 거죠. ds라는 값을 이제 colors 이놈을 이제 각각 우리가 이름 줄 때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이름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린, 레드, 블루로 이렇게 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은 그린이 되고 2는 뭐가 된다고요? 레드가 되죠. 그리고 3은 블루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했잖아요. 네임즈 함수. 이름 주는 거. 컬럼이란다. 그렇죠. 컬럼에 이름을 주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줘서 이렇게 표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컬럼 속성에다가 컬러즈를 줬어요. 컬러즈는 그린하고 레드하고 블루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컬럼 속성에 맞게끔 이 색상을 바로 표식을 하게끔 만들어 준 겁니다. 알겠죠? 요거를 우리가 나중에 뺐다가 이걸 컬러 값을 주지 않았다가 한번 이러한 값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우선 이해 가시죠? 자, 요게 바로 파이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보면 한눈에 보면 아하,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레드 색깔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다음에 그린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요런 것까지 해서 자, 요까지 정리를 좀 뭐 정리할 것도 없죠. 파플랏이나 파이 메스 함수, 그리고 이제 숫자로 된 범주형 자료, 그리고 이제 뭡니까? 범주형 자료. 범주형 자료에는 연속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문자형 자료도 있을 수 있고, 숫자로 되어 있는 이러한 범주형 자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분석을 이렇게 해 나가면 된다. 이 뜻을 제가 전하고 싶네요. 됐죠? 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고요. 자, 요까지 강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 눈으로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여러분들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접근이 되는구나. 이렇게 출력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자, 아무튼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음 강의로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